자, 금요일 함께 해주실 금사빠 팀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에 사연을 해결해주는 오빠, 재무전문가 김수영입니다. 네. 금요일에 사연을 해결해주는 아빠, 재무전문가 윤서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두 분의 속 시원한 해결책을 기다리시는 재무고민상담소의 접수 내용들 그럼 본격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접수 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1905님께서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기존의 암보험이 안 좋다고 해서 새로 암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암보험은 새로 가입을 하면 90일 동안은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면 기존의 암보험을 3달 동안 좀 유지를 했다가 해지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제 답변을 좀 드리면은요. 지금 1905님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대부분 보험사의 암보험은 가입 후 90일 동안은 보장하지 않는 면책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90일 이후 1년 이내는 50%만 지급하는 감액 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전 암보험을 한 90일, 즉 석 달 동안 납입을 했다가 해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근데 어차피 이거 해지할 보험인 거잖아요. 제가 팁을 좀 드리면 기존 암보험을 한 달만 더 납입을 하시고 해당 보험사에 전화를 하셔서 자동이체 중지 요청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모든 보험은 한 달을 납입하지 않으면 연체고 2달이면 그때 이제 실효가 되는 거잖아요. 효력이 상실되는 거잖아요. 그럼 2달은 더 공짜로 보장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을 납입하고 2달은 그렇게 했다가 자동 실효가 되거나 해지하게 되면은 최소한으로 보험료를 줄이실 수 있겠죠. 천재인데? 아, 그렇게 해도 돼요? 네네. 그렇게 하면 면책 기간 90일도 당연히 맞춰지고요. 어허. 아, 이걸 몰랐네. 오, 괜찮다. 자, 2854님의 문자도 소개합니다. 허리와 목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도수 치료를 권해줬습니다. 2년 전쯤에 가입한 실손이 있는데요. 주변에 물어봤더니 마음껏 받아도 돼 하는 분들도 있고요. 10번 넘어가면 그 더 이상은 보장이 안 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히 좀 알고 싶어요. 네. 한 2년 전쯤에 가입하셨다면 아마 4세대 실손으로 가입하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4세대 실손에서도 물론 도수 치료가 보장이 됩니다. 연간 횟수 제한은 50회이고요. 한도가 3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쓰신 금액 중에서 30% 또는 3만 원 중에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수 치료 받는데 뭐 7만 원쯤 나왔다. 그러면 3만 원을 빼고 4만 원 이렇게 주는 거고요. 뭐 12만 원이 나왔다. 그럼 30%가 더 크니까 3만 6천 원 떼고 8만 4천 원이 지급되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유의하실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하고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첫째로 도수 치료가 10회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10회가 넘게 받아야 되는 이유와 증세가 나아지고 있다는 증빙, 뭐 아니면 의사소견서 등이 필요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나아지지도 않았는데 10번 이상 왜 받았냐 뭐 이럴 그렇죠. 수 있으니 그렇죠. 증상이 나아졌다라는 이유.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도수 치료는 대부분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에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해서 보험금이 지급되게 되면은 다음 갱신 때 보험료가 100%가 할증됩니다. 만약 실손보험료가 2만 원 내고 있었다면 4만 원이 되는 것이죠. 물론 1년간만 그렇게 할증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연간 비급여 보험금이 100이 아니라 150만 원을 넘게 되면 200%가 할증돼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10회가 되도록이면 넘지 않도록 그리고 100만 원을 되도록 초과하지 않도록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10번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도 있긴 있었군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고민 해결도 해봐야 될 텐데요.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재무고민 상담소의 주제는 보험 가입 시의 우선순위입니다. 우선 보험은 위험을 방어하는 거잖아요. 그럼 위험의 정의가 뭘까요? 위험. 네, 사전적인 의미는 원하는 바와 반대되는 결과라고 되어 있거든요. 누구나 건강하길 바라지만 아플 수도 있고요. 투자 수익이 나기를 바라지만 반대로 손해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보험 가입의 목적이 중요한 거죠. 아프지 않는다는 전제라면 사실 보험은 필요 없겠죠. 그렇죠. 건강할 거라면 보험은 필요 없죠. 하지만 사람 일이란 모르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요. 보험의 목적은 혹시 모를 이런 위험들을 보험으로 이전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 중에서도 무엇을 우선순위로 생각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위험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이것을 수치적으로 표시한 것이 보험료
입니다. 따라서 납입 대비 보장이 괜찮을지 알고 싶다면 내가 가입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네요.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도구가 보험이다라는 건데 그러면 내가 어떤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했는지 그걸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라. 이 말씀 동의합니다.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을 가입할 때 1순위로 제일 걱정하는 게 사망이었다면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필요한 게 노후를 위한 연금이었다면 저축성 연금보험을 가입해야 되고요. 네. 그런데 일반적인 분들은 어떨까요? 대부분 분들이 살아생전의 의료비 방어를 위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제일 많겠죠. 그럼 의료비 방어인 실손 의료비는 연령에 따라서 보험사에 따라서 가입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상이할 수 있겠지만 10,000원에서 한 5만 원대면 지금 4세대 실비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얼마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는가? 이렇게 조금씩 접근하면서 고민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살아생전의 혜택을 받으려면 건강보험을 들어야 되는 건데 종신보험을 들어서 그러니까 목적과 다르게 들어서 지출이 크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자녀를 위해서 가입을 했는데 종신보험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좀 들어볼까요? 네, 정말 이런 분들도 많은데요.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 상황인데? 이러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안 돼요. 아마 그래서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처음 보험을 가입할 때 우선순위는 발병률이 높은 3대 진단금과 최소한의 의료비 방어를 위한 실비입니다. 반면 어떤 한 특정 질병,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암보험만 신경 쓰시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특정한 보장 하나만 비싸게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사실 암보험은 누구나 다 신경을 쓰는 보험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기도 해요. 또 한 분이 하나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못 봤어요. 어르신들은 또 막 여러 개씩 갖고 있는 부분들도 많더라고요. 다른 부분들보다도 딱 그 암 진단 보험 그거 하나만 들고 있으면 그건 좀 문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사실 주위에 보면 단순하게 나는 많이 발생하는 질병, 확률이 높은 질병, 암 같은 이런 딱 필요한 보험만 들어서 최대한 보험료를 절약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사실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보험은 최소의 보험료로 최대의 효율을 내야 되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보통 암보험만 들어놓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사실 진단비로서 발병률이 높은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는다면 암뿐 아니라 뇌질환하고 심혈관 질환까지 준비를 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말 그대로 암 진단 확률이 3분의 1, 즉 3명 중에 한 분이 진단 확률이 있는 거고 하지만 반대로 3명 중에 2명은 안 걸릴 확률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우리가 발생 비율이 높은 3대 진단비는 반드시 준비를 하시되 적정한 보험료 수준에서 유지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암보험만을 가입하지는 말고 적어도 보험을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으려면 3대 진단비 그러니까 암, 뇌, 심장 요 세 가지에 대한 진단비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자녀보험을 가입하는데 굳이 성인보험을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많이 지출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 역시 앞날이 창창하니까 더더욱 살아생전에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필요하겠죠. 그럼요. 자녀들이야 건강에 관한 부분이 필요한 건데 이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녀들한테 성인보험을 가입시키고 있다. 이런 경우 정말 많이 봤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두 분이 예를 좀 들어주세요. 네. 대부분 자녀보험에 대해서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자녀가 만 15세가 딱 넘어가면 성인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요라고 해서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성인보험. 이거 우리 애는 아직 애인데 이게 필요한가 생각하지만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은 어떤 부모나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도 커가고 있으니까 성인보험으로 하는 게 좋을까 하고 가입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성인보험이라는 게 종신보험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종신보험은 사망에 대한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갖고 있는 보험입니다. 아무리 생전에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도 같이 추가해서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사망보험금이 필요할까요? 손주들한테 아니겠죠. 필요하겠죠. 네, 그렇죠. 예, 불필요한 지출이 더 크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가입할 때 과연 무엇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이 보험 가입을 고려했었나 이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한 보험 상품에만 치우쳐져 있는 경우 그리고 자녀들의 보험을 성인보험으로 가입해서 불필요하게 지출이 큰 경우 이런 두 가지 경우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 상담 사례를 공유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김수영 전문가님. 네. 앞서 3부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내가 가입한 보험의 우선순위는 이걸 뭘 위해서 가입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현재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나의 우선순위에 알맞게 가입했는가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3부에 말씀드렸던 경우 중에 나는 최소한의 보험료로 딱 필요한 보험만 이렇게 간단하게 들 거야 라는 분의 사연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에게 신청을 주신 청취자님은 40대 중반 남성분이셨어요. 네, 청취자님의 우선순위는 3대 진단비였는데요. 그런데 실제 가지고 있는 보험은 암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는 암보험만 딱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보장을 더 가입하려고 해도 보험료가 부담이 될 것 같고 그쵸. 어떻게 해야 될까 평소에 좀 고민을 많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돈키호테 방송 중에 뇌질환과 심질환에 대한 내용을 듣고선 상담 신청을 하셨다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이분은 암보험을 들고 계신데 사실은 뇌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걱정을 좀 하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더 가입을 하기에는 여기서 내가 보험료를 더 내야 되는 거잖아. 매달. 그것도 몇십 년 동안 이거 괜찮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전문가가 도와주면 부담 없이 좀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신청을 해주셨다라는 건데 자 그럼 정말 신청해주신 분의 마음처럼 잘 됐을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어땠는지도 볼까요? 암보험만 가입을 하고 계셨던 게 맞아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청취자님이 처음 보험을 가입할 때 나는 이렇게 자잘한 거 말고 발병률이 높고 치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도 크게 하자고 해서 보험료를 최소로 하자 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신 건데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암보험은 있어야지 하고 암보험부터 가입을 하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가장 기본이 되는 실비조차 없으셨거든요. 이건 좀 순서가 잘못됐죠. 그런데 이거 보면은 은근히 실비는 이거 갱신이라서 보험료도 오르고 비싼데 이거 갖고 있어서 뭐하지? 나중에 가입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답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의료비 방어를 위해서 큰 질병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건데 암보험만 들고 계셨던 거고 1순위다라고 전문가님들이 늘 강조해 주시는 실비보험이 오히려 없었던 거다. 어떻게 생각하면 답이 쉬워진다는 건가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암에 걸린 것 같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도 암이 아니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검사를 받았긴 한데 암이 아니니까 암보험에서는 진단비는 안 나오겠죠. 그죠. 그러나 검사를 하긴 했으니 병원비는 따로 또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 실비보험이 필요한 것인데 현재 청취자님은 암 진단 시 5천만 원이 나오는 암보험만 들고 있었던 것이죠. 보험료도 13만 원이나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암보험 5천만 원 보장에 13만 원 납입하시는 건 좀 비싼 것 같은데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암에 걸릴 확률이 3분의 1, 즉 3명 중에 1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떤 이런 암 같은 질병에만 치우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청취자님 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목적, 우선순위가 뭐였죠? 3대 진단비. 그렇죠. 3대 진단금이죠. 물론 거기에 실비도 있어야겠고요. 사실 보험은 언제 어떤 질병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입을 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분도 우선순위에 맞게끔 보험을 가입해야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일 텐데요. 3분의 1 확률인 암보장에만 집중이 너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하자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에 걸릴 수도 있는 3분의 2의 보장은 취약한 상태인 것이죠. 그렇죠.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보장을 배분해 주시는 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상한 거는 많은 어르신들이 암보험은 꼭 필요해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뇌질환하고 심장질환에는 사실 그만큼 중요성을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보험은 확률이잖아요. 암에 안 걸릴 확률이 더 큰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암에 안 걸릴 확률도 3분의 2니까요. 그렇죠. 사실 지금 청취자님은 현재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더 납입을 늘리는 건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셨거든요. 많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그만큼 보험료도 오를 수밖에 없죠. 그죠. 하지만 개개인의 상황이나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게 이걸 분배하는 게 좋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안보장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다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말 그대로 확률이기 때문에 암 보장 금액만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뇌질환과 심장질환 쪽으로 배분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3대 진단금에 맞게 골고루 배분을 해준다. 어떻게 배분을 해주는 게 현명할까요? 네, 물론 이제 보험을 많이 들고 있으면 좋겠지만 청취자님 같은 경우는 현재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에서 너무 크게 오르는 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셨거든요. 네네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줄어들면 좋지만 많아지면 당연히 이거 부담이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내가 유지하기 힘들다면 이건 좋은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기존의 암보험을 납입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걸 무조건 해지하는 것보다는 기존 보험을 활용하는 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겠죠. 어떻게 도움 주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일단 특약 감액을 통해서 암 진단금 5천만 원을 보장받는 것을 3천만 원 받을 수 있도록 좀 줄였고요.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13만 원에서 7만 5천 원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많이 주네요. 그렇죠. 그렇게 확보된 차액으로 가장 보장 범위가 넓다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수술비 1,000만 원을 보험료 4만 원으로 보완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가장 기본이 될 실비 없으셨잖아요. 이 실비를 지금 의료비 방어 목적으로 가입을 하시면 지금 4세대 실비는 12월 달까지 할인해 줬기 때문에 2만 원 정도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총 보험료가 한 13만 5천 원 정도 됐는데요. 원래 암보험이 이게 13만 2천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3만 2천 원을 납입했던 보험료를 암보험,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보장과 실비까지 포함해서 13만 5천 원을 맞춘 거죠. 3천 원 차이로 청취자님 우선순위에 맞게끔 병력을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험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우선순위에 맞게끔 준비를 한다고 내가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도 충분히 가성비 있게 이렇게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죠. 동키 여러분들도 과연 내가 가입할 때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서 뭔가 부족한 걸 채운다. 그러면 돈이 늘어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방금의 상담 사례처럼 같은 금액 으로도 내 우선순위에 맞게끔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보장받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도 다른 보장들을 채우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 우선순위를 가득가득 채우면서도 금액은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또는 내 목적과 다르게 보험료가 지출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동키분들은 나중에 후회하거나 혹은 시간 지나기 전에 일찍 좀 할 걸 하는 생각 하지 마시고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꼭 한번 내 보험 증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보험 증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보험 증권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 보겠습니다. 세상윤경님께서요. 안녕하세요. 국민대표 상담사 오빠와 아빠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인 언니가 간병비 보험을 알아보는 중에요. 기존 실비보험이 10년이 넘었는데 특약 추가가 안 된다고 했다네요. 보험사별로 다른 건지도 궁금하고요. 실비보험 상품에 따라 다른 건가도 알고 싶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추가를 했었거든요. 라는 말씀 주셨네요.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실비보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보험은 단독 실손보험이 아니라 예전에 가입하셨던 그러니까 2015년 이전에 실손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뭔가 보험, 건강보험 이런 걸로 좀 추정이 돼요. 그렇죠. 10년 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특약 추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이 관건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예전에 이제 통합보험이라는 상품들이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상품에는 질병과 상해 특약 모두가 추가됐던 상품이었어요. 근데 그 상품은 이제 몇 년 전부터 판매가 안 되고요. 그 이후에는 대부분 질병 쪽 특약은 추가가 안 되고 상해 쪽 특약만 간혹 추가가 가능한 상품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통합보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특약 추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달라졌을 걸로 추정이 돼요.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특약은 추가는 안 되고 빼는 것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보험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예전 보험 중에 간혹 그런 것이 되는 게 있었다. 라는 그렇죠. 거네요. 왜 나는 되는데 그 언니는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런 상품의 차이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 전해드리고요.
자, 782 하나님도 질문 주셨습니다. 연금보험 가입을 고려 중인데요. 설명 듣기로는 사업비가 10%나 된다고 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사업비 10%가 차감이 된다면 차라리 적금이나 펀드 가입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게 연금 가입할 때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거든요. 네. 근데 아마 10% 정도의 사업비면 아마 변액연금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게 단순히 생각하면 10%는 굉장히 높은 사업비죠. 내가 10만 원 내면 매달 10,000원을 차감한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펀드가 낫겠다 하실 수 있는데 네. 이게 좀 복잡하지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매달 10만 원을 똑같이 연금과 펀드에 나눠서 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펀드는 A클래스, B클래스, C클래스, 선취, 후취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르지만 한 1% 정도 차감을 하거든요. 그러면 1%대는 펀드가 수수료 면에서는 연금보다 10배 유리하겠죠. 훨씬 낫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주디가 연금하고 펀드에 각각 10만 원씩 매달 넣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연금에 첫 달 10만 원을 납입하면은 사업비율 10%니까 얼마 떼죠? 10,000원. 그렇죠. 펀드는 1%니까 1,000원. 그렇죠. 근데 다음 달에 또 10만 원이 들어가서 원금이 플러스 마이너스 없다 가정하고 20만 원이 됐어요. 그럼 펀드는 얼마 떼죠? 1%면? 1%면 20만 원이니까 2,000원. 그렇죠. 그러면은 연금은 2만 원. 아닙니다. 연금은 10,000원을 떼죠. 30만 원이 되면은 펀드는 3만 원을 떼지만 연금은 10,000원을 띱니다. 무슨 얘기냐면 펀드는 총액에 대한 1%를 차감하는 거지만 이런 보험들은 월 납입 보험료에 대한 10%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당연히 연금이 사업비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수익률이라면 7년에서 8년 정도 시점 되면 오히려 연금이 더 적어지거든요. 사업비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런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고 재무 컨설팅을 말씀드릴 때 이게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재무 컨설팅의 기본은 내 돈을 단기, 중기, 장기로 쪼개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에 1년에 쓰셔야 될 뭐 자동차 구입 자금이나 주택 자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적금 이용하실 수밖에 없죠.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그렇죠. 하지만 10년 이상 간의 이런 연금이나 이런 장기성 상품들은 오히려 보험사의 연금을 활용하시는 게 수수료 측면에서나 장기 측면에서나 나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네요. 맨 처음에는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점점 쌓이면 쌓일수록 이게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담할 때 보험이 뭐냐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험은 확률이라고요. 보험은 정말 한마디로 확률이죠. 그래서 보험 가입할 때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둘째. 상담을 통해 내 보험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암만 있었던 보험이 뇌혈관, 심혈관, 실비까지 포함된 균형 잡힌 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보험료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죠. 감기 걸리면 내원하는 것처럼 아픈 보험도 바로 치료해야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보내드려야 되는데 한 분만 더 궁금증 해소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막 와가지고. 7545님의 궁금증. 실비보험 갱신될 때요. 인상 금액이 전체 평균으로 인상이 되는지 아니면 실비를 많이 탄 사람은 많이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비는 3세대까지는 만약에 내가 80년생인데 나는 병원을 한 번도 가지 않았더라도 80년생들이 병원을 많이 갔다면 덩달아 올라가는 좀 불합리한 구조죠. 하지만 4세대는 자동차 보험처럼 개인적으로 내가 실비를 얼마나 청구했냐 그리고 얼마나 받았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폭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7545님이 어떤 실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면 말씀 주세요. 자, 지금까지 재무고민상담소 김수용 전문가, 윤성혁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